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맹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맹지. 잘 아시겠지만 토지의 가치는 바로 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성장이 발전할 때에는 그저 소유만 하고 있어도 땅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낮다라는 것이죠. 맹지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맹지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의 땅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이거나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만 되겠죠. 사실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지의 토지에 걸쳐가지고 도로가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국가에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역시 맹지를 탈출하게 돼서 건물도 지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겠죠. 과연 이런 토지를 찾아내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방법은 도로 개설이 예정된 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도로의 종류는 좀 복잡합니다. 많습니다. 법률로 만들어진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법정도로라고 하죠. 아울러서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라든가 농로 등 개인 소유의 토지이나 지역 주민의 통로로 이용되는 비법정 도로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법에서 정해지는 도로, 즉 법정 도로와 비법정 도로로 구분이 된다라는 말이죠. 좀 어렵죠. 자, 그러면 먼저 법정 도로의 근거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느냐? 도로법과 국토계획법, 사도법, 농어촌 도로법 등이 근거 법률에 있는데 도로법에 보면은 법정 도로로서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광역시 도로, 지방도, 시도 또는 군도, 구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법에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고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서는 면도 또 리도라든가 또는 농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가 그렇게 구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비법정도로의 종류에는 사도도 있고 사실상의 사도도 있고 통로, 농로, 임도 등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사도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순수한 개인 소유 또는 사용 승낙서를 받은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사도라고 하죠. 그러면은 사실상의 사도라는 것은 뭐냐? 혼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라는 것은 지목의 일부가 도로이거나 대부분의 다른 지목이고 사실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토지를 현황도로, 관습상의 도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상의 사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통로는 여러분들이 골목길이라든가 산책로, 등산로, 오솔길 등 다 아시죠. 농로,
농사를 짓기 위한 거고, 임도는 산림, 산에다가 난 길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처럼 법정도로에는 국가에서 개설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법정도로는. 이 중에서 국토계획법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군계획시설도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우리가 편의상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는 국가에서 도시의 기반시설로 만드는 도로를 말하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접한 토지는 맹지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도로 개설이 예정된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도로. 쉽게 말해서 어느 산이라든가 또는 어느 들판에 있는 농지가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어느 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그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산에 접해서 도로가 난다든가 또는 넓은 들판에 어느 날 갑자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띄보니까 도로가 난다고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걸 말합니다. 자, 이런 토지,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이 예정도로를 찾아야 되겠죠. 찾는 것이 첫째 관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표시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단순히 도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로 표시되지 않고 대류, 일류라든가 중로, 일류라든가 소류, 일류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종류 중에 하나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따라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이렇게 기재된 토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종류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느냐,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종류를 검색을 해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시점 언제 들었을 것인가 시점을 조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그만큼 수익성도 따라주겠죠.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내심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산이나 들판에 맹지인 임야나 예를 들어서 농지에 토지 연계 확인원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접해서 도로가 난다라고 돼 있는 것을 확인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점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언제 그 도로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확인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복잡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조사하느냐? 자, 조사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이 있다고 해도 개설 사업이 시기에 따라서 투자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순서,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순서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 참아야 됩니다. 도로 사업 순서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기재가 됩니다. 두 번째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다만 요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1단계 계획과 2단계 계획으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 계획은 1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이후에 시행되는 사업은 2단계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구분이 되시죠? 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2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 이 도로는 3년 이후에나 가능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3년 이후에 하겠다라고 2단계 계획에 포함시켰는데 예산이 좀 많이 잡혀져가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2단계 계획을 1단계 계획에 포함시켜서 조기에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도로를 공사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이거는 대다수가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민간 시행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실시계획 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라는 거 말이 좀 어렵죠.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도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즉 도로의 폭은 얼마를 하고 도로의 길이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구체적인 계획, 이걸 갖다가 실시계획 인가라고 말하는데, 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은 한마디로 그 사업 시행자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행정법상을 이걸 갖다가 특허를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만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특허권을 받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계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이 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특허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도로가 나는 토지라든가 그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보상을 하겠죠.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에 들어가면은 바로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 일반인들은 대다수가 이 시점에 와가지고 도로가 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거의 대다수가 합니다. 그럼 공사가 다 끝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준공검사 받고 어떻게 한다? 그 도로가 개설됐다고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도로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좀 복잡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두시고 눈으로라도 한번 익혀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차별화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도로 사업의 순서를 알아시면은, 자, 그 다음에 도로 개설, 도로가 언제 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하는 방법. 일반인들은 거의 다 도로가 나고 만들어지면, 아, 도로 나네, 도로 만들어졌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고 도시계획 시설 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합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해당 필지의 지번을 말하면서 도로 결과 고시일과 도로 결정 고시일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시청 도로과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도로과에 전화해가지고 해당 역시 직원을 불러주면서 도로 개설을 묻는 겁니다. 언제 개설되느냐? 즉 실시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는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 나는지, 보상은 언제 일어나는지,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 전화해라, 도로과에 전화해가 해당 필지에 도로 언제 납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만 딱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 질문 내용까지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팩트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 개설 예정지의 토지를 투자를 할 경우에 그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가까운 시일에 도로가 개설돼야 되겠죠. 가까운 시일에 도로가 나면 그만큼 내가 투자 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예를 들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2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면 3년 이후에나 도로가 개설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일대의 도로 개설 계획을 확인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도로 개설이 시급한지 아니면은 이 도로는 늦게 날 수 있는 도로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계획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도로가 난다 그래놓고 도로가 안 나는 경우, 하세월을 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도로가 난다라고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취소될 경우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 계획만 믿고 맹지를 샀는데 계획이 취소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도로 계획이 취소되더라도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 구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터널이라든가 경사면이라든가 또는 교량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터널이나 경사라든가 교량으로 만들어지면은 도로 진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 개설이 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 지형을
봐서 터널이나 경사면이라든가 교량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도로는 사도, 즉 정부와 지자체에 속한 정식 도로인 공도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도로입니다. 사도 역시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 도로로 구분이 됩니다. 앞에서 어떤 언급을 한번 드렸죠. 사도법상 사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개인 소유 땅이지만은 사도법의 도로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사도라는 것은 개인 소유 땅이지만 사도법에 등재 안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도로로 이용 중인 개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사도법상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 용어를 조금 구별을 해 주시고요. 자, 먼저 그러면은 도로 소유자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편익을 얻는 사람에게 지료라든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정식 도로로 만들어지기 위해 수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인근 토지에 비해서 보상가가 사실상 사도는 인근 땅 가격의 3분의 1 정도, 사도법상 사도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한 번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3분의 1과 5분의 1은 공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를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옆 땅의 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도로 자체의 감정 가격이 낮은 것이라면은 반대로 옆 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근거가 없다면은 도로 자체의 감정평가 지역은 책값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감정가와 경매 감정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개발 구역 내의 도로는 대부분 인접대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청산. 이 도로가 면적이 총 예를 들어서 90제곱미터 넘을 경우에는 입주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주권도. 자, 요 면적이 90제곱미터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지구환경정비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주변에 보면은 재개발 구역이 상당히 많죠. 재개발 구역에 도로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이 뚝 떨어진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에 그 수익성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익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맹지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땅을 사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땅을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난해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청취하시면서 기록을 해 두시면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